조국 장관이 임명된 직후 조 장관에는 많은 꽃선물이 배달되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그 반대 의미로 엿들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 즈음부터는 대검찰청 앞에 검찰을 응원하는 꽃이 많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엄정한 수사를 독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조국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그러들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장관의 5천 조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체포 일주일 전까지도 관련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파악된 것이 결정적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는 조 장관의 처남도 소환조사를 하며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까지도 소환조사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 명확 바람입니다. 조국 장관의 문제가 문재인 정권에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이 될 것입니다.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이라는 꼬리를 자르라고 진작부터 말했던 것입니다. 사태를 수습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의사회와 공정한 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광화문 토요 촛불 집회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안정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셔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십시오. 광화문 토요 촛불 집회는 바른미래당만의 집회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촛불 집회입니다. 우리는 바른미래당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촛불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우리가 단초를 제공하고 마당을 깔아놓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민주화 운동은 학생들이 그 시발점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촛불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단국대 등 수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조국 반대를 외치면서 들었습니다. 항상 대학생들이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촛불 집회를 열지 않고 광화문으로 나와서 촛불을 들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대학생 여러분도 토요 촛불 집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또 경실련 등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단체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도권을 잡지 않겠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리를 만들고 집회를 위한 기초를 만들고 저희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이제 촛불은 횃불이 되고 다시 강력한 들불로 번져 현 정권의 적폐를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론과 사회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습니다. 조국 반대가 정치운동으로 퇴색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 타도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반대를 기화로 보수 통합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이 운동이 또 하나의 이념 갈등을 확대하고 또 하나의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도 정리를 요청합니다. 절대로 권력의 압력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약속, 직을 걸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이 진정이기를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정의를 지키고 특권층의 불의를 물리치는 검찰을 국민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검찰이 법과 규범, 도덕을 지켜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위원 최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재정개혁 없는 재정확대 정책을 심각히 우려하여 낭비성, 소모성 문제사업을 폐지하고 중복사업 예산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앞으로 5년 동안 부품 소재 연구개발에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벌써부터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을 따내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컨설팅 비용으로 요구하거나 가짜 연구소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 평가위원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정책자금 사냥 브로커들이 난립하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에 5.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창업 지원 사업에는 이미 인터넷에 창업 사업 계획서만 쳐도 관련 서류를 대필해준다는 광고가 수백 개나 검색됩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도 역시 정부 평가위원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사업으로 올해에만 약 2,700억 원이 투입되는 태양광 발전 융자 사업에도 관련 업체들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자금을 두고 정책자금 사냥꾼인 브로커가 횡행하고 가짜 연구소, 대필 사업계획서가 난립하는 이유는 첫째, 제3자의 부당 개입에 대한 기준 등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업 성과의 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 사업 진행률의 측정 방법이 어떻게든 예산만 밀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서류 평가만으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심사 시 서류 심사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면 심사, 현장 실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법규를 마련해 부당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처벌 등 강력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 융자 사업의 경우 시장의 평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융자해주는 대신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사업 심사와 대출을 받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 이자율과 정책 금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2차 보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자금 집행 책임 및 성과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유행처럼 난립하는 정책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 정책자금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서 나라 국간 지킴이, 나라 정책 길잡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문병호 주고위원입니다. 반칙, 특권, 꼼수,
위선 조국 장관은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 민심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잘못됐다는 답변이 높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더 흉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르고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길래 민심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더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개, 돼지로 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를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 논리와 공문서답은 국민을 절망시켰습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보수 정권의 박희태,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은 물론 전임 민주당 정권에서도 숱한 인사들이 의혹만으로도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임명에 반대가 많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또한 억지 논리이고 공문서답입니다. 국민들은 조국 장관이 반칙, 특권, 꼼수, 위선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개혁성이 강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개혁 대상을 개혁 주체로 내세워서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반칙과 특권, 꼼수로 사리사욕을 챙겨온 사람이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제도를 악용한 반칙왕, 꼼수왕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입시제도가 문제라니 이 무슨 물타기입니까? 조국 본인의 불법이 드러나는 게 없다는 여권의 논리부터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불법했다면 당연히 결격입니다. 대부분의 인사들은 본인과 가족의 학력, 입시, 병역, 투기, 재산 관련 도덕성 부족으로 낙마했습니다. 장관이 되어 조직을 이끌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일정한 도덕적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동원한 물타기 논리는 사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권 어느 인사는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불순하다며 역색깔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음모론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신들이 비판하던 수구 세력과 똑같은 수법으로 상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권은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조국의 부도덕을 물타기하기 위해 볼모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하는 것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심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조국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권력의 외압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가 권력 남용 등 위법 행위이며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몰랐습니까? 여권의 행태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위험한지를 어처구니 없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스텝은 계속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동문서랍 대통령이 되어버렸고 여권은 계속해서 앞뒤가 안 맞는 내로남불 논리와 수법을 동원해 체면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불법은 불법을 낳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더 망가지기 전에 조국 장관을 즉각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도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즉각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세판짜기가 필요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의 묘비가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늘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는데 20대 국회도 예외 없이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었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당 저당 다 싫다는 무당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대한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수 대통합과 같은 기성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아니고 정치권 세판짜기입니다. 정치권 세판짜기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가치, 비전입니다. 정치권 세판짜기의 주역은 기성 정치권에 몸담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추구해온 새로운 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 정치 세력 중 기득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가치,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기성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기득권이 적은 바른미래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하여 정치권 세판짜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우선 해야 할 일은 당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내 통합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신당 창당에 버금가는 재창당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과 새로운 비전 공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다른 귀국과 함께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의 묘비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두 가지 관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993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박기태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대학 편법 입학 논란으로 임명된 지 10일 만에 사퇴를 했고, 1999년도로 기억이 드는데요. 김태정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이 온누리 사건 논란으로 인해서 역시 보름 만에 사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1년도로 기억이 드는데요.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충성 메모, 충성 팩스를 통해서 3일 만에 낙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골백번 사퇴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박기태, 김태정,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에 비하면 너무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자 해제 정신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몰라라 하시고 미국을 출국하시기 전에 나몰라라 하시면서 미국을 출국하지 마시고 출국하시기 전에 임명을 반드시 처리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눈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반대 투쟁을 통해서 조국 퇴진 투쟁을 통해서 우리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합당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한국당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헛된 망상을 꾸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생각을 집어치우시고 한국당 스스로 패족 정당임을 자인하면서 내부 단속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행여나 우리 당의 일부 세력들이, 일부 의원님들이 이 한국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최고대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